방송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허구를 바탕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미경입니다. 미경 씨,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국과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맞죠? 굉장히 재밌겠네요. 미경 씨, 한국인의 성에 대한 문화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인의 성문화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오픈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감싸 안아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일본과 이제 한국의 성문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24살 때 일본으로 사실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그때 신주쿠, 지금은 이제 신주쿠 가부키조라고 하면은 성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놀랬던 건 그때 나이가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네. 남성 성기 모양의 네. 딜도라는 그런 거를 판매하는 걸 보고 네. 전 정말 소스라치게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 당시는 또 TV를 보면 낮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성들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줄자로 재고 가슴 사이즈를 크기를 맞추는 네. 그러한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 대낮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란 나라는 네. 예전부터 성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개방적이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성에 관해서 또 많이 뭐랄까 정조관념이 네. 없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과연 그렇구나.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성에 관해서 개방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네,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성생활을 하던 전부 다 그 국민들의 시선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안에서도 그냥 남성들이 도색 잡지를 편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네, 않게. 그렇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렇게 만화책을 보던 소설책을 보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거니까. 굳이 저 사람이 저 사람 자유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무얼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던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건데 그걸 내가 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다. 네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이렇게 선정적인 만화를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 그러면 양옆에 앉은 분들은 난리가 나겠죠. 네, 그쵸. 그렇겠죠. 이제 겉으로 이렇게 큰 액션은 취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곁눈질도 할 수 있겠고요. 요즘은 그러면 곁눈질이 아니라 바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런가요? 동영상으로 올려갖고 저런 미친놈이 있다. 너무 이렇게 대놓고 너무 네, 선정적인 네, 걸 네. 너무. 근데 일본인은 지하철 타면 핸드폰을 매너 모드로 해갖고 절대로 휴대폰을 통화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게 근데 사실은 매너 있는 행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거하고는 좀 많이 이제 다르죠. 네, 그렇죠. 그냥 사실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부산에서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성분이 깍두기 담그는 법을 딸한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깍두기 담그는 법을 다 배웠어요. 장시간 동안 깍두기는 딸아 고춧가루를 버무리지 말고 어떻게 하고 전화 통화로 깍두기 담는 방법을 딸한테 전화 통화로 사람들 많은 데서 딸이 그걸 이제 물어봤던 모양이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옆에 앉아갖고
그냥 한 20분 동안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여성분께서는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께서는 무료로 깍두기 담는 방법을 지하철에서 강의를 하신 그런 셈이 되버렸네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네. 저도 아주 이제, 유익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이 깍두기를 잘 담그신 것 같아요. 네. 맛있게. 그래서 해보셨어요? 집에 오셔서 이렇게 해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왠지 이제 일본인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아주 성문화가 좀 아주 타락한 그러한 문화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뭐 정조관념도 없고 네. 여성들도 네. 또 남성들도 뭐 변태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런 변태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현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그게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은 네. 그 성이라는 그 문화를 전혀 그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 없다. 그렇죠. 오픈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보통 이제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그랬다 그래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갖고 돈을 안 내고 왔어요. 그러면 그 돈을 아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아내와 가지고 있는 성과 그 남편이 바깥에서 또 다른 생활을 하는 성은 구분된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남편의 그 모든 생활, 섬세하게 디테일한 모든 생활을 다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본인은 결혼하기 전에는 여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일본인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인식하기에 다소 조금 문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이 개방적입니다. 네. 그러나 좀 틀리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네. 만약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라도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그러면 동네에서 이사 가야 됩니다. 근데 되게 좀 불공평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면이요? 일본 여성들은, 아내들은 남편이 바깥에서 다른 성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비해서 여성이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바람 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네요.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게 여성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이제 아까 말한 설명한 것처럼 남성이 바깥에서 외도를 하더라도 아내가 그거를 묵인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남자도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그러면 동네에서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성에 대한 게 네. 결혼 후에는 바뀐다는 겁니다. 잠깐만 궁금한 게요. 바깥에서 누리는 남성들의 어떤 쾌락에 대한 어떤 성에 대해서 아내들이 이해해준다 다. 그거는 또 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들도 바람 한번 잘못 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네. 결혼하기 전에도 뭐 이렇게 좀 성에 관해서 자유롭고 또 특히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도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물론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극한된 사람들만 그러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여성들이 결혼해갖고 그렇게 바람 피는 여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같은 사람이 계속 바람을 핀다는 거죠. 바람도 피는 사람이 계속 그렇죠. 핀다. 해본 사람만이 네. 더 스릴을 즐길 줄 알고. 스릴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스릴이 있겠죠.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이 더 맛있다는 그런 심리가 인간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호기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호기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 호기심이라는 거는 아무리 호기심이 많이 발동을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럼요. 할 것을 구분을 하셔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일본인은 성관계 시 모든 것을 남자가 주관적으로 이걸 합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계획적인 어떤 임신을 위해서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것도 네네. 있지만 일본인은 만약에 일본인 남자친구가 일본인 여자친구와 그런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했다 하면 90% 이상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 임신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런데 일본 남자들도 꼭 여자친구를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결혼할 마음이 없을 없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임을 오히려 남성 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문화적인 그런 것은 상당히 그 한국 그 남성들한테도 본받아야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 남성들은 임신을 하면 도망을 가거나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와 사랑을 해서 임신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여자가 당연히 그 남자를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찾아갔겠죠. 그럼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빠 대사를 좀 잘 하세요. 오빠 막장 드라마처럼 해볼까요? 뭐 그래도 대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돼. 대사를 뭐냐면 네. 처음에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목소리까지 변조해 주셔야죠, 그럼. 그러면 남자가 또 얘기할 거 아니야. 뭔데?